definitely as good a goal scorer as he is, gets a hell of a lot of assists as well. 솔랑키의 선취골이 터진 순간 메디슨은 팀이 동점에 성공한 성취보다 자신의 슈팅이 키퍼에게 막힌 상황을 잠시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스에는 손흥민과 클루셉스키도 있었고 그들은 솔랑키에게 달려가 자신의 득점처럼 셀리브레이션을 나눴습니다. 한 장면만으로 팀 득점에 기뻐하지 않은 선수가 이기적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오버스럽습니다. 하지만 해당 득점은 동료의 토트넘 데뷔골이기도 했습니다. 축하해 줄 만한 상황이 분명했고 아무리 승부욕이 강한 선수라도 그 순간에는 찬스를 놓친 선수가 아니라 솔랑키에게 함께 달려가는 동료가 되는 것이 분명 더 나은 장면입니다. 자기 반성은 득점 직후가 아니라 경기 후가 더 적절했습니다.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이고 지나치게 감정적인 선수보다는 감정 컨트롤이 가능했던 선수들이 더 정상 언저리에 가득했던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1차 빌드업을 끊어낸 당사자가 메디슨이었고 슈팅까지 날렸기에 득점까지 성공했다면 해당 상황의 주인공은 단연 메디슨이 맞았으며 박스에서 해결해야 했던 찬스임에도 분명했습니다. 내가 못 넣어서 아쉽다와 그래도 동료가 넣어줘서 다행이다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감정이 주는 피드백은 완전히 다르고 동료를 향해 뛰어가는 선수들이 진심인지 사회생활인지 모두의 감정을 알 수는 없지만 팀 득점에도 그냥 써버리는 경우는 축구에 분명 흔치는 않은 장면입니다. 해당 장면을 통해 메디슨을 비판하거나 안 그래도 최근 한국에서 안티가 많은 선수를 더 욕해라는 목적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냐는 토트넘뿐 아니라 그의 개인 커리어에도 절대적입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불려갔지만 최고는 되지 못했던 그저 그런 선수로 끝나느냐? 리그를 지배했던 10번 중 한 명이 되느냐의 기로에서 메디슨 최대의 단점은 분명히 어시스트 숫자입니다. 대표적인 공미 케빈 데브라이너와 메디슨을 직접 비교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고 현재 잉글랜드 대표팀의 공미들 토트넘이 자랑했던 에릭센과 비교해서 메디슨은 현역 내내 최고라는 평가를 듣진 못했습니다. 케빈 데브라이너가 왜 최고냐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가 차지한 PL, 어시스트와 타이틀들을 답합니다. 메디슨은 2019년 PL 7도움, 20년 3도움, 21년 5도움, 22년 8도움, 23년과 지난 시즌 각각 9도움을 리그에서 기록했습니다. 오래도록 주전이었던 대표급 선수라기엔 미미한 수치입니다. 두 자릿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즌 어시스트로는 절대 유럽 축구에서 정상급 공미가 될 수 없습니다. 10번로를 보는 메디슨이 손흥민보다도 어시스트가 압도적으로 적은 것은 분명 그의 커리어가 가진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반면 메디슨은 두 번의 두 자릿수 득점 시즌을 생성해냈습니다. 그의 마인드셋에서 득점이 최우선인지 어시스트가 최우선인지 본질적인 질문이 남게 되었고 그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PL을 지배했던 미드필드 가운데 득점이 우선에 있었던 선수는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제라드와 램퍼드가 물론 많은 골을 넣긴 했지만 대부분 팬들은 그들의 패스에 열광했고 그 선수들은 찬스에서 어김없이 득점했지만 어시스트나 팀 득점에서 똑같은 세리머니를 펼쳐왔던 리더들이었습니다. 현재의 데브라이너 또한 물론 많은 득점을 했지만 그가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유로 득점력을 꼽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토트넘의 정통적인 공미는 메디슨 한 명이고 그의 경기력은 당연히 팀 퀄리티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과 자신 모두가 PL 정상급으로 가기 위해선 10번은 무조건적으로 어시스트왕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지금 메디슨 커리어에서 만약이라도 어시스트왕 타이틀이 주어지고 은퇴하는 것과 아닌 것에는 그의 축구 인생 전부의 로얄티를 완전히 바꾸는 차이입니다. 공교롭게도 메디슨의 입을 통해 결국 미드필드도 아닌 윙어 손흥민이 가진 최대 장점에 다시 한번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Because he's not a selfish player at all. You see that there was an incident about 10-15 minutes before that where I play Sonny for on goal and he unselfishly passes to Brennan to shoot. He missed the shot, but he could have had a shot himself right in front of the goal because he's very unselfish. So I always knew there was a chance he was going to pass it and not go himself. So I just tried to stay on side and then stay cool and. 손흥민은 앞으로 12개의 어시스트를 쌓으면 토트넘 최초로 단일 클럽 100골 100어시 동시 달성 선수가 됩니다. 잉글랜드 전체에서 루니, 긱스, 램퍼드, 제라드, 베르캄프, 데브라이너 단 6명만이 가지고 있는 대기록이고 스페인에는 메시, 호날두, 라울, 수아레스, 벤제마 5명입니다. 독일에선 리베리, 윌러, 로이스 4명입니다. 명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명도 빠짐없이 슈퍼스타를 넘어 시대의 아이코닉들입니다. 단기간 최고였던 선수들은 아예 포함되지 못한 바늘 구멍이고 축구 그 자체였던 사람들이 독식하는 거대한 타이틀입니다.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악리,
등의 선수들만 합쳐도 세계 올스타 팀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을 정도이고 개인적으로 손흥민이 올 시즌 반드시 달성하길 응원하는 백백클럽입니다. 독일 리그 초반에 손흥민은 분명 패스보다 슈팅에 많은 지분이 있던 선수였습니다. 그는 주전 경쟁을 펼치던 어린 선수였기 때문이고 반드시 감독과 팬들의 눈에 자신을 인지시켜야 하는 특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에 와서도 주전 경쟁을 했던 손흥민은 2시즌 연속 6도움을 기록했고 2020년 처음으로 PL 두 자릿수 도움에 성공했습니다. 재밌게도 바로 다음 시즌 그는 17득점에 성공하며 PL 이적 후 최다 득점을 올렸고 어시스트 또한 10개가 유지되었습니다. 즉 기록상으로 손흥민이 라스트 패스를 뿌리기 시작한 이후로 득점력은 오히려 상승했고 완전한 주전이 되고 편안한 상태에서 그는 본격적인 팀플레이어가 되었으며 개인 스탯은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유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상대 수비 입장에서 마무리가 언제나 슈팅인 선수와 패스라는 제2의 루트가 있는 선수는 이미 경우의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어시스트가 늘어나자 득점이 동시에 늘어난 케이스는 앞서 말씀드린 백백클럽의 다른 선수들에게도 일부 포착되고 영상 도입부에 메디슨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어시스트라 설명한 이유입니다. 제라드가 중거리 슛을 때릴 때 어정쩡한 간격을 유지하던 수비진의 이유는 언제나 스루 패스를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즉, 슛이란 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 핵심 무기 중 하나는 패스라는 제2의 선택지입니다. 어시스트는 절대 남 좋은 일이 아니라 팀과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이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축구의 핵심 지표입니다. 11명이 팀을 이루지만 11명의 승부욕이 강한 한편으론 이기적인 선수들이 모여있고 여기서 누군가는 반짝하고 사라지고 누군가는 축구라는 종목에 영원히 이름을 새깁니다. 축구를 잘한다의 시작점엔 축구를 이해한다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내가 넣을 거야 란 감정은 때론 득점으로 이어지겠지만 같은 시각 넓은 시야로 입체적인 주시를 하고 순간적인 판단 끝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선택을 하는 선수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결과는 단 한 경기가 아니라 영원히 남을 그 선수의 기록지에 쓰여지게 됩니다. 해리 케인은 토트넘 역대 최고의 선수 중 하나였지만 100골 100어시를 달성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의 어시스트가 폭발적으로 상승한 시기는 무리뉴 부임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9번 케인 시절과 10번 케인 시절 그를 향한 세계 축구계의 찬사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손 캐디오 시절에 케인 패스를 재현하는 선수들이 다수 발생한다면 얼핏 보면 손흥민의 득점을 위해 그들이 희생하는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론 PL에 준수한 선수들이었던 자기 이름을 월드클래스로 바꿀 수 있는 찬스입니다. 라스트 패스를 보내줬을 때 팀에서 가장 높은 확률로 득점하는 선수가 손흥민이기에 오히려 그들은 희생이 아니라 손흥민을 활용 혹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위는 이기심의 남과 자신 모두를 망치지만 대인의 이기심은 그릇이 크고 남을 이용하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론 이익이 모두에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토트넘 선수들에게 손흥민을 위해 희생하라 말하는 것은 코미디이고 프로 선수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월클이 되기 위해서 어떤 패스를 해야 할지, 어시스트 숫자가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바꿀지, 많은 어시스트를 위해서 어떤 공격 루트를 활용해야 할지, 즉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다면 어떤 축구를 해야 할지 축구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연결됩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기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부분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그 이기심마저 자신뿐 아니라 전체의 성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어떤 분야에서도 그는 성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타심과 건강한 이기심은 크게 다르지 않고 목적이 같다면 길은 하나입니다.